안녕하세요. 네, 전 이대현 변리사라고 하고요. 그 윌비스 학원에서 상표법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2차 강의는 많이 진행을 하지 않았었어서 근데 이제 2차 강의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상표법 강사는 2명이 나와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슬기 변리사님이랑도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아무래도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이슬기 변리사님이나 저나 대동소이할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은 조금 줄이고 그럼 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기득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이제 공부를 한 기간은 이제 정확하게는 3년인데 1차를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 해에 1차를 붙고 그 해에 2차 떨어지고 그 다음 해에 2차를 합격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마 저랑 비슷한 상황이실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과 공감을 좀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60회 시험 합격을 노리신다면 남아있는 10개월이 제가 겪었던 10개월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10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어떠한 심리적 상태에 놓이실지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지를 제 경험을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은 이제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전체적인 공부 방법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변리사 시험에 있어서 상표법 공부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사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집중이 안 되시거나 하면 통계자료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실 텐데 통계자료를 보시면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60점 이상의 고득점이 안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렇죠? 60점 이상의 고득점이 나오지 않는 과목이고요. 민소법이나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50점대는 많이 나오고 60점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상표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해마다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높을 때는 꽈락률이 40% 이상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상표법이라는 과목을 주력으로 삼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과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시험에 있어서 좀 주력을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과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민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차 시험에서. 그래서 2차 시험은 민소를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표법을 놓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상표법을 놓는 순간 꽈락이라고 하는 그 리스크가 항상 있기 때문에 상표법을 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표를 꽈락을 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적당히 하자는 게 아니라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상표법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저는 지금부터 늦어도 내년 1월, 2월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한번 보시고 나서 다시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겠지만 공부를 하시면서 1차 시험이 끝나고 바로 2차 시험을 준비하셨다면 내가 뭔가를 외워서 쓰긴 쓰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해서 쓴다는 생각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시험은 각각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외워서 공부했던 방식이 통한다면 2차 시험에서는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2차 시험에서는 흐름을 알아야 공부가 가능한데 그 흐름을 알기에는 1차 때 공부했던 방법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1차에서 익혔던 내용들을 합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 시간이 동차 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번 남은 기간 동안에 가져가셔야 되고 그 기간을 제가 왜 2월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냐 2월 되면 뭐가 있죠? 1차 시험이 있어요. 그럼 1차 시험에서 합격한 600명이 투입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GS 시즌의 시작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 판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라든지 뭐 중요한 판례 A급이나 S급 판례들의 1심, 2심 원문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평석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시간이 차라리 지금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커리큘럼을 크게 보자면 1순환으로 볼 수 있는 게 기본일 것이고 2순환으로 볼 수 있는 게 심화라고 일단 적을게요. 이 심화라고 하는 것은 뭐 판례 강의일 수도 있고 뭐 사례 강의일 수도 있고 뭐 쟁점 GS라고 불리우는 그런 강의일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연습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라고 본다면 얘가 이제 기초 GS 그리고 실전 GS 이렇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가 있을 텐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나의 상표법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까 이슬기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내가 지금 이 논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든지 주소 설정을 못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2차 시험에 대한 기본 강의를 먼저 지금 들으시는 게 차라리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아니면 나는 기본적인 이론들은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없다.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판례들이 많이 없다. 판례를 단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판례가 의미하는 말을 잘 모르겠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라고 한다면 이 순환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상표법에 대한 준비를 조금 깊이 해놓으실 수 있는 시기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GS가 시즌이 시작하면 정말 보실 시간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짝수차수의 2차 시험을 보시게 되면 나는 이거를 생각을 절대 안 하려고 해도 항상 머릿속에 족쇄처럼 따라다니는 생각이 뭐냐면 이번에 떨어지면 토익부터 다시 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뭐냐면 나는 이번 시험에 무조건 붙어야 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안 본 것까지 마스터하고 들어갈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변리사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은 GS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늘려놓고 그 이후로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공부하는 양을 줄여야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많이 그 앞에 말씀해 주셨던 분들의 말씀과 비슷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도 2차 시험 준비할 때 뭐 민수법 같은 경우는 이창원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합격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대로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결국 이 강사 저 강사 분들의 자료를 다 보는 거 사실 크게 의미 없고요. 결국 내가 지금까지 봤던 자료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결국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2, 3일 안에 1회독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스터하면 되는 거지 내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C급도 아닌 완전 짱돌로 박혀있는 것까지 전부 다 마스터하고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거를 소위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어떻게 수험생들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시험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지 학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사 저 강사의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비교 분석하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시면 안 되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를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들어간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이거 하나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합격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수석이면 의미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차석 3등으로 합격하는 것과 200등으로 합격하는 거 업계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합격을 하면 되는데 합격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남들이 잘 알고 잘 쓰는 걸 내가 잘 쓰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잘 쓰는 거 내가 못 썼지만 남들이 못 쓴 거 나 혼자만 썼다라고 해서 나 혼자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결국은 A급, S급으로 찍히는 것들을 내가 잘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S급, A급으로 찍히는 거를 나도 남들만큼 잘 써야 되는 거고 남들이 못 쓰는 건 내가 적당히 아니면 잘 못 써도 뭐 고득점은 안 나올 수 있겠지만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 경험담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짝수차수이다 보면은 이번에 합격을 못하면 1차 시험을 다시 봐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공부하려고 하는 그 양을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꼭 경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S 같은 경우 강의를 들으시면 뭐 쟁점 GS라든지 연습 아니면 최종 정리 강의를 들으시면 이 강의에서 강사분들이 다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이건 중요하다. 얘는 잘 안 나올 거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 그러면 그 강사의 말을 믿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구나. 그거 정말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남들보다 잘 써야지. 아니면 적어도 남들만큼은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고 그 분석을 내가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 분석은 강사들이 해야 되는 거지 수험생의 입장에서 할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지금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 다 찾아본 다음에 그걸 다 분석한다? 이거는 시험 보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분들을 믿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상표법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민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를 정말 많이 반복을 했어요. 저는 뭐 항상 민소는 뭐 GS 문제를 공부를 하든 뭐 사례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항상 기본서를 두고 기본서를 베이스로 공부를 했는데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판례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판례 공부를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2차 시험 들어가서 답안지를 한번 써보셨겠지만 16페이지를 다 쓰신 분도 있으시고 아니면 처음에 경험이 부족하셔서 답안지를 못 채우신 경우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 답안지를 쓰는 틀을 잡았던 가장 베이스가 됐던 자료가 저는 판례였었어요. 상표법 판례들, 상표법 판례 중요하다, 판례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왜냐하면 실제 상표법 기출문제를 보면 실제 판례 사안이 통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여러 사례가 있는데 어떤 판례의 사안 좀 섞여 있고 어떤 판례 내용 섞여 있고 이런 케이스의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결국 판례가 중요하다는 건데 판례를 단편적으로 여기선 이러한 법리를 설치했구나 라고만 넘어가지 마시고 상표법 판례는 특히 특허법이나 이런 판례에 비해서 분량이 좀 적어요. 특허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술 내용에 대한 분석, 뭐 진보성, 뭐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면 판례가 긴 경우가 많죠. 상표는 생각보다 판례가 안 길거든요. 그럼 그 판례를 차근차근 한번 원문을 읽어보시면, 대법원 판례 읽어보시면 판례의 구조가 뭐 100%는 아니지만 이렇습니다. 첫 번째, 뭐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었다. 그래서 누가 뭐 어떻게 했다. 다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상표의 유사 판단의 정의는 뭐다. 그럼 유사 판단의 법리는 이렇다. 예를 들어 문자 상표의 그 중에서도 문자 상표의 유사 판단 법리는 이렇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소송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다. 그 아래 뭐라고 나오죠? 그러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이렇다 하면서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결론은 이렇게 된다라는 판례 구조거든요. 이거 많이 본 구조죠. 우리가 답안지 쓰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판례를 그냥 읽어보지 마시고 그 판례를 만약에 이 판례의 실제 사안이 시험 문제로 나온 거였다면 답안지를 어떻게 쓸까? 판례처럼 써볼까? 라는 식으로 이거를 답안지 쓰듯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내 스스로. 그러면 답안지 씀에 있어서 훨씬 유리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 정도부터 이제 그 다음 해 한 1월, 2월 될 때까지는 판례 원문을 정독을 하루에 한 5개에서 10개 정도 판례를 상표법을 공부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뭐 A급, S급으로 찍혔던 판례들을 제가 다 찾아보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2심 판례도 원문까지 읽어보면서 이러한 사안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했구나. 그리고 나서 사안포섭 중요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사안포섭을 가장 많이 하는 게 판례예요. 보시면 판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사실관계, 이러한 분쟁이 터졌는데 이러한 분쟁을 상표법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내놓은 결과가 재판 아니에요? 맞죠? 그럼 사안 포섭을 가장 많이 해놓는 게 판례라고요. 그래서 판례가 사안 포섭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그 과정을 GS에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GS 문제를 보시면 실제 사안 문제를 사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안이 뭐죠? 실제 분쟁이었다면은 길게 열몇 장이 될 수도 있고 수십 장, 수백 장이 될 수도 있었던 소송 자료를 압축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거죠. 그럼 그게 이제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를 실제 판단을 하는 결론이 우리가 답안지를 쓰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판례를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내년 2월 안에 상표법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좀 되시는 게 좋을 텐데 왜냐면 한 2월, 3월부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판단을 하시고 만약 기본적인 이론이 부족하다 아니면 판례의 역사라든지 그 역사라고 하는 게 뭐 예전에는 이러한 그 태도였지만 대법원이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다라든지 뭐 이러한 관계들을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드시면 이 기본 이론 단계라든지 이런 두 번째 단계에서 좀 도움을 받으시고 이러한 과정을 내년 1월, 2월 안에 마무리를 지으신 다음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연습 단계에서 GS 단계에서 판례와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판례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접목을 해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GS는 연습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잖아요. GS는. 사실 GS가 핵심 뽑아가지고 당연히 하는 거지만 내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시험장의 분위기에서 내가 연습을 해보자는 거니까 연습을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에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이러한 과정을 가져가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약간 꼭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거는 1차 시험, 2차 시험
다 포함해서 제가 항상 수험생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단 첫 번째로 아주 별다를 거 없는 일상적인 루틴한 생활을 가져가시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우리 시험이 대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하루 이틀 밤새 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장기전이란 얘기인데, 그럼 반드시 슬럼프가 와요. 이 슬럼프가 약하게 오든지 아니면 슬럼프가 오더라도 잘 이겨내려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매일 똑같은 별다를 거 없는 삶을 사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정해진 주기별로 반드시 휴식을 가지시고 이러한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아무래도 쭉 잘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2차 시험은 7월에 보죠. 7월 말에 보잖아요. 2차 시험은 뭐 저주가 내린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시원했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험 볼 때쯤 되면 습하고 더워져요. 그러면 체력이 빠집니다. 체력이 빠져서 시험 남은 2, 3주 전에 내 모든 체력이 고갈돼가지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거를 약간 도핑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운동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과하진 않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시면서 체력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그런 멘탈적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강사분들이 그러려고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나랑 좀 내가 질문을 했던 강사라든지 언제든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아니면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렇게 좀 공부를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좀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일단 개인 상담 시간에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